자, 우리 5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기장의 세기, 즉 영어로 말하면 이 필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 필드의 세기는 얼마나 클까? 자, 그림 보십시다. 플러스 Q 쿨롱이 있는데요. Q 쿨롱의 힘이 미치는 그 공간의 크기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그 공간 안에 조금만 플러스 Q 쿨롱을 갖다 놓는다면 같은 전기는 밀어내니까 이 플러스 Q 쿨롱은 이 작은 Q 쿨롱을 밀어낼 것입니다. 이때의 힘의 크기가 많습니다. 힘이 세면 셀수록 전기장의 세기는 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이너스 Q 쿨롱이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Q 쿨롱에 미치는 힘의 공간이 이렇게 쭉 크다고 한다면 거기 안에, 그 전기장 안에 플러스 Q 쿨롱을 좀 놓게 된다면 마이너스 Q 쿨롱은 플러스 Q 쿨롱을 막 잡아당기게 될 것입니다. 이때의 힘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 전기장의 세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이 필드는 커지는 거고 잡아당기는 힘은 F만큼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필드는 얼마나 클까요?를 봤을 때 Q, 이 Q가 크면 클수록, 전기량이 크면 클수록 이 필드, 전기장의 세기는 커지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쿨롱 상수가 들어가는데 쿨롱 상수는 얼마냐? 4파이 입실론분의 1인데 이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 S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입실론 제로는 진공이나 공기일 때는 1이다. 무엇인데요? 라고 하면 이것을 비유전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실론 제로가 무엇이냐면 입실론 제로는요, 진공의 유전율입니다. 과학자들이 밝혔어요. 그 크기가 얼마냐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너트 퍼 미터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입실론 S는 여기가 진공일지 공기일지 모르니까 이것을 빼놓고 나머지 계산하게 되면 그 크기는 9 곱하기 10에 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Q 쿨롱이 있을 때 전기장의 세기 2는 9 곱하기 10의 끄승에 입실론 SR 제곱분의 Q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진공이나 공기인다면 입실론 S 1이니까 생략 가능합니다. 자, 전기장의 세기는 단위가 E 필드니까 E라고 하고 단위는 볼트 퍼 미터입니다. 자, 가까울수록 커지고 퍼 미터, 거리가 멀면 작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전력과 전기장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게 된다면 전기장의 세기 2 볼트 퍼 미터의 장소에 Q 쿨롱의 정량을 놓으면 이 전하가 받는 정전기력을 우리는 정전력이라고 하죠. 두 개니까. 자, 그럼 이때의 그 심 F의 크기는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거기에 놓았던 전기량의 세기와 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냐면 전기장의 세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전기장의 세기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Q로 힘 F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바로 이쪽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 2는 정전력을 Q로 나눠준 것입니다. 근데 정전력은 뉴턴이잖아요. Q는 쿨롱이잖아요. 우리는 전기장의 세기를 볼트 퍼 미터라고 배웠는데 이 공식을 보니까 뉴턴 퍼 쿨롱도 전기장의 세기네요. 따라서 볼트 퍼 미터는 뉴턴 퍼 쿨롱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위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위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제 1장 직류에서 전위, 전이차, 기전력, 전압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단위 전하 Q 쿨롱의 전하에서 R 미터 떨어진 점의 전위 V 볼트. 여러분, 이 플러스 Q 쿨롱이 미치는 힘의 공간의 크기를 우리는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는데 이 전기장의 세기가 미치는 힘의 공간 안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고 한다면 이 플러스 Q 쿨롱은 이 마이너스 전하를 확 잡아당길 것이에요. 이것을 잡아당겼다는 얘기는
일을 했다는 얘기죠. 일을 했다는 얘기는 전위가 높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높은데 이걸 봤을 때 전위의 크기를 본다면 전위의 크기는 E 플러스 Q 쿨롱의 전기 Q가 크면 클수록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전압은 커지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퀄을 놓기 위해서는 쿨롱 상수가 들어갔는데 우리 쿨롱수 다 배웠잖아요. 4파이 입실론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입실론은 유전율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유전율이 무엇이냐? 전기력성이 잘 통과하는 정도 이렇게 우리 알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전기력성이 잘 통과하는 정도인 이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가 입실론 S로 나눠지는데 입실론 S는 비유전율이라고 해서 진공의 유전율에 대한 유전율의 크기를 우리 비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진공이랑 공略된 것을 1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입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불렀습니다. 진공의 유전율을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크기는 8.85 곱하기 10-12승 페레드 퍼 미터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다 계산할 때 얼마 나왔냐? 9 곱하기 10x 나온 거죠. 따라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의 크기 전위 V는 9 곱하기 10x의 이실론 S R분의 Q가 되는 겁니다. 내용 즉 이해하고 계신 거 맞죠? 자, 이제 그러면 전위와 전기장의 관계를 본다면 전위 V를 본다면 이 전위 V는 전기장의 세기 입실론에다가 R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입실론이라는 입실론이 아니라 전기장의 세기 이것은 4파이 입실론분의 Q가 되고 4파이 입실론 이 내용을 좀 보게 된다면요. 이것은 우리가 4파이 입실론 분의 1에 R 정도의 Q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을 보게 되면 4파이 입실론 R분의 Q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Q가 하나가 어디 갔냐면 곱해서 약분됐기 때문에 없어졌죠. 자, 여기서 전기장의 세기는 볼트 퍼 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커지는 것이고요. 근데 R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볼트 퍼 미터 되는 것이죠. 자, 이 공식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겁니다. E가 전기장의 세기 알고 싶어요. 그러면 R로 전압을 나눠준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전압과 에너지의 관계를 본다고 한다면 자, 전기장 속에 전하를 이동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 여러분 전위가 높기 때문에 Q쿨롱의 전기가 있을 곳에서는 다른 전하를 잡아당기거나 민다 그랬습니다. 일한 겁니다. 얘 잡아당기거나 밀었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의 전압을 얼마나 클까를 본다면 Q쿨롱의 전하가 있을 때 일을 얼마나 했는가, 즉 Q쿨롱의 전기가 이동해서 일을 얼마나 했는가, 일 많이 했어, 많이 잡아당겼어, 그러면 전압이 높구나, 또 전압이 높으면 일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공식을 조금 변형해서요, 한 일, 이때 에너지 크기 W, 워크는 얼마나 크냐, 그리고 Q와 V, 전기량 Q와 전압 V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에너지 W는 QV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가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한 건데요. 천재적인 수학자이지요. 자, 전기의 세기를 결정하는 것. 자, 이렇게 플러스 전기에서는 전기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나온다기보다는 가성적인 수지요. 이 전기를 이해하기 위한 가성적인 수인데 이 가우스는 이걸 센 거예요. 과연 몇 개나 나오는가를 봤을 때 얼마나 나올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의 폐분면대에 전체 전하량이 Q쿨롱, 이 동그란 것이 Q쿨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Q쿨롱에서 전기선이 이렇게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따가워 보이죠? 몇 개나 나올까 봤더니 넘버 개수는 입실론분의 Q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기량이 크다는 얘기는 입실론 전기력이 많이 지나간다는 소리죠.
전기력선이 많이 지나가니까 전기량이 커지고 전기량이 커지니까 전기력선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 S가 있었다고 말했고요. 입실론 S는 비유전율이다. 진공이나 공개된 1이다. 그 다음에 진공의 유전율에 대한 유전율의 크기를 우리 비유전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입실론 제로는 우리가 진공의 유전율 외워야 된다. 8.85 곱하기 10-12승 8호드/미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변이 지금 전기가 있는데 이 전기의 주변이 만약에 공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전기로서의 수는 얼마일까요?를 본다고 한다면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 S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 입실론 S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1이니까. 그래서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등전이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전이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같은 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볼까요? 정은 위,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등 같은 면이죠. 전기장 내에서 전위가 같은 점을 연결하여 생기는 면. 두 가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은 극성이에요. 플러스 같은 이렇게 극성 전화 사이에서의 등전이 면과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다른 극성 전화 사이의 등전이 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은 극성이면 이렇게 전기력선은 반발하지요. 자, 이 녹색을 우리는 전기력선이라고 말하고요.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선 보이시나요? 우리 이 선을 전위라고 해요. 전위. 그러면 여기서나 전기적인 위치는 같아요. 우리 이것을 등전이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을 보니까 역시 등전이면 똑같네요. 하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기는 서로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전이면의 성질을 좀 보게 된다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같은 면의 성질을 보게 된다면 전위가 다른 두 개의 등전이면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전위가 다르죠. 플러스 전위가 있고 마이너스 전위가 있는데 플러스 전위 주변에 있는 등전이면과 마이너스 주변에 있는 등전이면은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전기력선과 등전이면은 직각으로 교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전기력선이 이 분홍색, 이 무슨 하늘색인가요? 스카이? 예, 하늘색 이 등전이면인데, 전기력선인데 이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이렇게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이렇게 직각으로 교차합니다. 그 다음에 등전이면 서로가 접한 곳에 이게 좁은 곳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등전이면인데 여기 넓은데 이 반대쪽 어때요? 좁지요. 이게 좁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전기가 강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체 표면 플러스 전기의 가장 테두리 이 표면은 전위가 같습니다. 자, 다음은 대지 전위, 여기 전위, 땅이죠, 땅. 대지 전위는 0입니다. 0. 전위가 낮음으로 접지를 한다. 그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니까 접지를 대지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속이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속이 무엇이냐? 전기력선 속이 무엇이냐? 묶음 이런 뜻입니다. 자, 일렉트릭 플럭스인데요. 전기장 속에서 전기장의 수직인 가선의 면적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전기력선의 수직적인 면을 지나는 전기력선의 개수를 일컫는 말인데요. 우리 인구 밀도라고 말한다면 단위 면적도 다름이 얼마나 많은데 전속 밀도라고 말한다면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시면 좀 이해가 빠를까요? 자, 어쨌든 전화의 이동선을 가상으로 그린 선을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기호를 보게 되면 이제 푸사이라는 말을 쓰고요. 단위는 쿨롱을 쓰게 됩니다. 전속의 성질을 보게 되면
전속은 결국은 전기력선이기 때문에 전기력선과 그 성질이 같은데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속의 성질을 보게 된다면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 마이너스 전하에서 끝난다. 전기력선과 같죠. Q쿨롱의 전하로부터 발생하는 전속은 Q쿨롱의 전속이 발생한다. 소중한 얘기입니다. 전속이 나오는 곳이나 끝나는 곳에는 항상 같은 양의 전하가 있다.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한다. 우리 전속 밀도 보십시다. 단위만 졌던 전속의 양입니다. 기호는 D로 표시하고요. 단위는 쿨롱 퍼 스퀘어 미터입니다. 단위 메터당 전속이 얼마나 많은데 쿨롱 퍼 스퀘어 미터입니다. 자, 우리 보시게 되면 쿨롱의 점 전환을 중심으로 반지름 R미터의 구표면에 1 스퀘어 미터를 지나는 전속 밀도를 우린 전속 밀도로 하는 거죠. 보게 될 기준이죠, 이게. 자, 전속 밀도 D는요, 면적당 전개량이에요. 전개량은 Q, 그래서 쿨롱이죠. 근데 면적은 단면적이 아니에요. 구의 면적이에요. 그래서 단면적은 파이 R 제곱이지만 구의 면적은 4파이 R 제곱이 됩니다. 어쨌든 쿨롱 퍼 스퀘어 미터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음을 보시게 되면 전속 밀도와 전기장의 관계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전속 밀도가 뭐였어요? 단위 면적당 전속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단위 면적당 전속의 양이 많으려면 촘촘하려면 입실론 유전율이 좋아야지 전기력선이 많이 통과하니까 전속 밀도가 높아지겠죠. 이 필드. 자, 전기장의 세기가 강해야지 전기력선이 많이 나오겠죠. 전기력선이 많이 나와야지만 전속 밀도는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 입실론은 유전율이잖아요. 이 유전율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 S가 있죠. 입실론 S는 비유전율이다.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유전율은 무엇이냐?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인데요. 즉 진공의 유전율에 대한 유전율의 크기를 비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진공이나 공기일 때 1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입실론 제로 외워야 되는데 그 키가 얼마냐? 8.85 곱하기 10-12승 8m/m가 된다. 전속 밀도의 단위는 쿨롱 퍼 스퀘어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전기장의 세기를 본다면 이 필드지요. 이 전기장의 세기 이 필드는 바로 앞에서 보시게 되면 전속 밀도는 입실론 2라고 말했으니까 여기에서 2를 구하게 되면 입실론 분의 D가 되는 거죠. 자, 전기장의 세기는 볼트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구도체 정전 용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체 정전 용량인데요. 자, 먼저 전위를 보게 된다면 전위는 4파이 실분의 1 곱하기 R분의 Q라고 이미 우리가 배웠었던 거죠. 자, 바로 계산하게 되면 전위는 4파이 입실론 R분의 Q가 되는데요. 자, 이때 정전 용량은 확, 시, 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 전압 부위가 여기 있잖아요. 4파이 입실론분의 R이잖아요. 그러니까 4파이 입실론 R분의 Q 그를 계산하게 된다면 내항과 외항을 내항은 분모 외항이 분자가 되니까 QQ가 약분되죠. 결국은 4파이 입실론 R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제 몇 개의 차트가 좀 남았는데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여러분들. 시간 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이왕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라면 좀 양질의 강의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이제 코로나 댓글에 보면 이제 그 다른 우리 학교 얘기 아니고요. 다른 학교에서 보면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비대면 강의가 수업을 여러 번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업의 질이 더 좋아진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서로 안전하고요. 자, 여러분 들으셔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행판 도체의 정전 용량, 이렇게 평행판 도체의 정전용량을 보게 되면, 자, 이때의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나 클까요를 보게 된다면, 자, 절연무 내의 전기장이 여기죠. 요 안이죠. 여기 안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나 클까를 본다면, 자, 우리 볼트 퍼 미터이기 때문에요.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전기장의 세기는 커지고 거리가 멀면 작아진다. 그래서 볼트 퍼 미터 그러는데, 그 밑에 전압은 어떻게 될까? 두 개 곱하면 되죠. 전압은 전기장의 세기의 거리를 곱해준 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절연물 내의 전속 밀도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전속 밀도를 D라고 말했으니까요. 단위 구 면적에 대한 전기량의 크기, 쿨럼 퍼 스퀘어 미터가 되는 것이고, 이때 전기량, 즉 전하량이 무엇이냐? 두 개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전속 밀도 곱하기 구 면적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전속 밀도는 이렇게 봤을 때 전속 밀도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전속 밀도는 이필론 2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자, 평행판 도체의 정전 용량을 보게 된다면 EL이다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죠.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전압은 EL이다. 전기량은 DA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그러면 정전 용량은 콱 씹어 이런 얘기를 우리 했습니다. 그래서 Q는 CV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Q는 DA네요. 전속 밀도와 구의 다면적이네. 구의 면적이네요. 그래서 DA라고 나왔어요. 이때 이 전압은 EL이네요. EL이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보냐면, 입실론을 좀 우리 볼까요? 입실론을 구하고 싶으면 2분의 D 있죠. 2분의 D 맞나요, 여러분? 2분의 D 맞죠? 그러면 2분의 D 있죠. 2분의 D를 빼고 입실론이라고 쓰게 되면 L분의 A 되는 거죠, 여러분. 정전 용량은요, 결국은 극판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많이 저장되고 거리가 멀면 작아지고, 이 극판 사이에 유전체 유전이 높을수록 전기는 많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전기 효과라는 것을 좀 볼까요? 영어로 보면 이제 피에조 효과라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어떤 종류의 결정판에 압력을 가하면 발생하는 전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피에조 일렉트릭 에펙트는요, 유전체에 전압을 가하거나 인장력을 가하면, 압력을 누르는 거고 인장력은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면 유전체에 분극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어디서 그러느냐? 전기석이나 또는 수정이나 티타늄 바리움 등등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그림을 좀 볼게요. 여기가 이제 수정이라고 한다면 이 수정을 꽉 눌러오게 되면 여기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앞전기 효과를 어디다 사용하느냐를 보게 된다면, 앞전기 효과의 응용은 수정으로 마이크를 만드는 것, 즉 마이크로폰, 압력 측정, 크리스탈 픽업, 축음기라는 것이 있죠. 그다음에 초음파 장치도 사용합니다. 우리 마이크 보면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 마이크를 살짝 뜯어보면 거기에 수정으로 되는 얇은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판을 이렇게 때리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수정판에다가 이렇게 압력을 가했더니 전류가 흘러서 불 들어왔다는 소리죠. 이게 이제 마이크를 만드는 효과고요. 얘를 거꾸로 해볼게요. 이렇게 역으로. 그렇게 되면 수정에다가 전류를 흘렸더니 진동, 윙, 막 흔들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타이로 전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초전 효과라는 것인데요. 온도 변화에 따라 유전체 결정의 분극 크기가 변화하여 전압이 나타나는 현상, 타이로 효과라고 하는데, 그림 보시면 좋겠고요. 유전체의 결정에 열을 가하거나 냉각시키면 중극이 발생하는 현상, 타이로 효과. 어디서 그러냐? 전기선이나 전기석이나 티타사 발음 등등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접촉 전기 효과를 볼타 효과라고 하는데요. 도체와 도체, 유전체와 유전체, 유전체와 도체를 접촉시키게 되면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전이차가 발생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접촉 전기 효과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5주차 강의를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시간대에 6주차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양을 하니라고 제가 말이 좀 빨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교시 때는 화면이 흔들리는 오류가 있었는데 제가 다시 펴보니까 글씨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환은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 5교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